추석 전에 제가 강원도 사람이라고 해서 글을 올렸었는데요. 저는 누가 봐도 서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누가 봐도 강원도 사람이라고 보인다고 해서 참 실망이 큽니다. 우리 코리니 여러분들. 같은 띠띠빵빵 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그냥 서울 분들은 너무 이계적인 게 아닌가. 서울은 정이 조금 나 정도입니다. 또 이거 가지고 뭐 지역 비하 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아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간 2022년 9월 14일입니다. 오후 5시 49분이고요.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추석 연휴가 끝나고 월요일 대체 휴일이 끝나고 화요일 영상이 아니라 이제 정식으로 원래 촬영 날짜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부터 첫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정상적으로 월수금 촬영을 할 생각이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도 또 촬영을 할 것입니다. 추석부터 지금까지 약간 장이 흘러간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유튜브 댓글에서도 많은 말들이 나왔을 거고요. 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트적인 부분만 조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 올라왔던 10신 매매법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일단 어제 이전에 발표 이전에 이 CPI 물가지수 발표 이전에 급락이 나왔지만 그 전의 모습부터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추석 기준으로 따지자고 하면 9월 8일부터였죠. 9월 8일이니까 이때 시점입니다.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추석에 맞춰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와, 엄청났습니다. 이때 급등만 해도 거의 뭐 7%, 10%, 최대 10%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가 기준으로 보면 2,624만 원부터 고가였던 3,100만 원까지 진짜 10% 이상 넘게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음봉이었던 어제 CPI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급락이 바로 나왔죠. 여기까지가 이제 추석부터 현재까지인데요. 이 사이에 특정 알트들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비트가 이랬다면 알트만 볼까요? 알트가 이 5일부터 시작을 해보면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랐습니다. 머지 업데이트는 얼마 안 남았죠. 오늘 기준으로 보면 머지 업데이트는 이제 18시간 정도가 남았습니다. 총 카운트다운으로 찍었던 시간으로 보면 20시간인데요. 지금 머지 업데이트의 가장 큰 수혜는 아무래도 이더리움 클래식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시레이트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로는 이더리움 클래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을 앞두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제 일관된 관점은 항상 같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 차트가 거의 비슷하죠. 제가 이더리움은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현재부터 사도 되고 계속 깨지지 않으면 목표가까지는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7일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상승이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월봉상으로는 당연히 저점을 깨지 않고요. 급락을 맞았지만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월봉상으로 저가였던 197만 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이더리움은 목표가인 248만 8천 원이 최대 목표가가 될 거고요. 그 사이는 다 분할 매도의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의 코인들도 잠깐 보고 싶은데요. 월봉상으로 보면 양봉이라는 추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저점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어떻죠?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다 영역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달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 상승의 기점으로 보면 최대 10%에서 30%의 범위가 될 것이고 횡보의 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제가 바라봤을 때는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상 폭락을 바라보는 시점이 올 수 있지만 저는 틀렸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번의 확률이 높다라고 봤지 1번의 확률은 높게 보지 않았는데요. 현재 시점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 현재 시간으로 보면 횡보로서 이번 달을 끝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열릴 것 같아요. 그러면 횡보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했죠? 10월부터는 단기적인 상승장을 연출할 가능성이 열릴 수가 있다. 하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로 봉이 넘기는 쉽지가 않다. 그 얘기는 박스권으로 이 안에서 결국 노는 정확히 9월은 제가 뭐라고 했죠? 9월은 10%에서 30% 상승의 범위 안에 놓여 있고 10월은 몇 프로라 했죠? 최소한 50%의 범위가 횡보로 끝났을 때 열리는 구간이고 반대로 상승은 구간별로 맥시멈이 이 구간이라고 한다면 하락으로 넘게 되면 첫째가 횡보로서 봉이 끝나야 한다. 저점을 깨지지 않아서. 깨지면 반드시 도망가야 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투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그거죠. 나만 두고 떠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사는 건 지금 사도 된다. 근데 항상 저점이 어딘지를 보고 사야지 그게 아니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제가 코스모스 같은 경우도 이 패턴을 기억하라고 했죠. 첫 번째 짝봉 나왔죠? 그럼 두 번째 봉 어디서 나올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도 현금을 들고 있습니다. 저는 보수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제가 10월에 9월에 횡보로서 봉이 끝난다고 하면 저는 10월은 과감히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진행 중인 9월에 횡보하는 봉이 어제 나왔던 일봉상으로도 7%가 넘게 빠졌어요. 올렸던 걸 그대로 뺐거든요. 이런 봉에 저는 대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대처를 한다고 하면 9월이 이제 반 정도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곧 있으면 또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있죠. 이 이슈까지 다 끝나가는 상태에서 최소한 9월 말일이 됐을 때 시간상으로 이제는 정말 횡보로서 끝나겠다고 싶으면 그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런 장에서도 수익을 내시는 분은 정말 저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일 거잖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분이 더 전문가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수익을 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 시드를 지킬 수 있는 게 남의 말이 아니라 유일하게 제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보겠습니다. 하지만 짧은 매매가 아니라 긴 모멘텀으로 봤을 땐 항상 제가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저는 이 전략으로 구사할 뿐이고요. 단기적인 모멘텀에서 더 누가 맞건 이걸 따지기보다 더 멀리 봤을 때 이 현재의 추세에 이해를 하고 투자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 십시매매법 관련해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십시매매법 관련해서 장동진 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십시매매법 하지 마세요. 결국 백토막까지 가고 그 뒤로 상패 당하는 거 허다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이 십시매매법이요 100% 안전한 매매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십시매매법이 왜 가르쳐줬는지 본질적인 걸 아셔야 하는데요. 십시매매법은 내가 정작 차트를 보고 아니면 항상 단타를 해도 물리시는 분들 때문에 적당한 금액,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10% 정도의 CD를 그냥 매매법에 있어서 이런 매매법이 있다 정도로 투자를 하시라는 의도였던 거지, 이걸 가지고 내 전 재산을 베팅하시는 분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의도 자체를 정확히 아셔야 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코인원이나 상패 기준 엄격해질 거라 보기도 하고 루나 사태 이후로 점차 확대될 거라 보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조금 오류를 잡고 싶습니다. 분명히 상패되는 코인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그건 아셔야 합니다. 상패를 바로 시키지 않습니다. 지금은 특근법상 바로 상패를 하지 못하고요. 거래소들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상패하는 기간을 주고 있고요. 상패 당하는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급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십시매매법이 올바른 매매법이라고 저 또한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투자의 기본조차 알지 못하시는 분이 최소한의 소액 시드를 가지고 수익을 내기에는 확률상으로 높다라는 걸 꼭 아셔야 하는 거고요. 지금 십시매매법뿐만 아니라요. 어떤 코인도 현재 루나 같은 사태가 일어날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스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사가 십시매매법을 하다가 시드가 반 날라갔다고 하셨는데요.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전제가 뭐냐면 누사이퍼는 얼마나 됐죠? 최종 고가는요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000원이 되어 있어야겠죠? 십시매매법의 기본이라면. 그러면 1,000원의 기본 개념은 얼마죠? 100원이어야겠죠. 근데 지금 100원이 왔나요?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십시매매법에 일단 도달하지도 않았고요. 제가 이 기준을 항상 잡아드릴 땐 최소 1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십시매매법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최고점 대비 열토막, 그리고 열토막 기준으로 다시 열토막을 하면 최종 100토막이 나야 한다는 거고요. 장기간의 기간이라는 개념까지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투자하는 금액은 정말 적은 금액으로 최소한의 손익비를 극대화를 갈 수 있는 게 십시매매법이라는 거를 바로 잡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댓글 읽어드릴게요. 추석 전에 제가 강원도 사람이라고 해서 글을 올렸었는데요. 저는 누가 봐도 서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누가 봐도 강원도 사람이라고 보인다고 해서 참 실망이 큽니다. 우리 쿠리니 여러분들, 같은 띠띠빵빵 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강원도가 정말 좋습니다. 저는 그냥 강원도 사람이 선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비하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서울 분들은 너무 이계적인 게 아닌가 하는 조금의 제 서울 경험입니다. 강원도는 정이 많다, 서울은 정이 조금 나 정도입니다. 또 이거 가지고 뭐 지역 비하다 이러지 마시고요. 로버트로님, 이진원 전문가님 9월 횡보 시나리오일 때 상방을 어디까지 상승으로 보시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번에 말씀해주신 293만 원이요? 이더리움 기준인가요? 이더리움 기준으로는
250만 원이 최대 상승선이라 보고 있고요. 1차적으로 지금 분할 매도를 했어야겠죠. 왜냐면 고가는 243만 1,000원까지 갔으니까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면요. 월봉으로 보면 지금 왔다 간 것 같아요. 예. 이게 횡보봉이면 저는 비트코인은 고가는 이미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게 고가였던 거겠죠. 이게 고가였던 건데 남은 10월이 여기 있잖아요. 시간상으로 여기까지 해서 이 고가를 탈출하기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이게 상승을 한다고 하면 결국 나머지 시간은요. 장대 음봉이 내린 이상 시간상으로 계속 일봉상으로 올라가는 추세밖에 없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시간상으로 소지를 다 할 겁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저는 고가는 이미 9월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10월까지 시간을 계산해 보면 결국 이 시간까지 가기가 일봉상으로 시간을 축내는 흐름밖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강원도 얘기가 많으니까요. 강원도 얘기 말고 팀타켓님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도 그렇고 모두 현금 확보를 외치고 저점을 기다리라는 말이 가장 많습니다. 이 얘기가 왜냐면 이제 기존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을 했죠. 아니 이렇게까지 다들 바닥을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저점을 줄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을 기다리다 보면 바닥을 잘 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적당하게 물리는 시점이 필요한데요. 저는 그 시점이 9월이 끝나는 봉을 마지막으로 방향이 나올 것 같아요. 저 또한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두 가지라고 했죠.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 한 번 더 사파의 개념으로 보면 더 주느냐, 더 주고 바닥을 주고 올라가서 다시 바닥권에서 상승으로 가는 이 박스권 그림이 보여지느냐, 그게 아니면 지금이 만약 저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반등이 와야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 구간을 못 넘는다고 봤잖아요. 저는 이게 올해 안에 절대 못 간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 똑같습니다. 최대 맥시멈이 결국은 3,700만 원인데 결국 한 번 더 바닥을 떡이고 와서 반등을 하고 다시 바닥을 그리는 거나 반등을 지금 하고 오나 결국 9월봉에서 갈릴 거라 보고요. 가더라도 저는 이거 다 윗골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떨어질 거라 봅니다. 결국 떨어지는 급등봉이 나온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나 결국 두 개라고 보는 거예요. 멀리 보면 저는 상승은 보고 있는 건 맞는데 월봉의 저점을 깨느냐 깨지 않느냐가 결국 9월 안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깨지 않더라도 저는 9월이 횡보봉이면 이제는 최소한 30%는 베팅해 볼 만한 구간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결국 9월 20일까지 FOMC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영향 받고 10일 동안 또 나와요. 그럼 그 10일 동안에 어떤 봉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결국 9월은 기다리는 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위로 가는 게 훨씬 좋죠. 제가 기존에 말했던 게 뭐죠? 자, 볼게요. 떨어지고 반등 오고 흐르게 되면 2023년부터 최소한 6개월 횡보할 거라 저는 보고 있고요. 최소가 6개월이에요. 근데요, 만약에 지금 위로 가고 반등 오고 급락하고 위로 가는 거면요, 이 6개월이 최소한 3개월로 저는 단축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줄어든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래까지 주는 거는요, 이 박스권 구간의 시간의 흐름을 더 만든다는 흐름인 거고, 반대로 지금 급등을 하면 이제 이 안에서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오고 급락하고 위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빗대어서 말했던 게 과거의 CPI 물가지수 금리로 반영했을 때 차트들인데요. 그거를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게 비트 스탬프라고 했죠. 그때 나왔던 게 요거였죠. 이 차트인데요. 월봉으로 봤을 때 현재의 구간이 이거냐 아니면 지금 이거냐의 차이일 뿐이지, 이거일 경우에는 반등 오고 다시 눌리고 다시 오고 가는데 시간이 밑에서 만들게 되죠. 밑에서 만들게 된다고 했죠. 근데 반대로 현재 구간이 눌림봉으로 받고 눌리는 거라면 한 번 급락 후에 결국 가는 거예요. 둘의 차이는 결국 같은 목적지지만 시간의 흐름상 더 어디서 오래를 끄냐의 문제인 것 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아직 그거를 판단하기에는 9월의 봉이 어떤 방향성도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75bp냐 100p냐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진짜 이거 100p로 가게 되면 이거 끝에 가서 시간 하루 남겨놓고 급락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간의 흐름을 봤을 때도 요 흐름 있죠. 이 흐름 잘 볼게요. 이 원큐 한번 깨는 게 시간이 얼마 걸렸냐면 어제 사실상 7일 올려놓고 하루 만에 뺐어요. 지금 잘 볼게요. 이거 잘 보세요. 이거에서 이거 가는데 7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이다 하락이다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일봉으로 볼게요. 지금 아직까지 우리한테 FOMC는 이슈는 남아있고 100p 떨어지면 하루 만에도 다 뺄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지금 이거 보세요. 여기서 여기 갔다가 내려꽂는데 며칠 걸렸죠? 하나, 둘,
3개 걸렸어요. 3일 만에 259에서 151이 했어요. 100을 뺐어요. 근데 지금 현재 차트 보세요. 지금 저점이 점점 낮아지는 이 패턴 자체가 잘 보시면 저항을 못 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상승세 기형이 아니라면 하락하기에는 누구보다 좋은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크게 하락하기 위해서는 저점을 높여서 고점을 못 넘는 상태로 내려꽂는다 했죠. 지금도 잘 보시면 모든 하락에 있어서는 못 넘어요. 고점을 못 넘는 상태에서 저점을 올라가다가 삼각수렴의 끝에 가게 되면 또다시 급락이 나오는 패턴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잘 보시면 삼각수렴의 마지막 끝까지 가고 있어요. 근데 고점은 못 넘기고 있고 저점은 점점 낮아지고 있죠. 저점은 높아지지만 고점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결국 이제 방향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데 이 패턴들의 공통점을 보면 양봉을 다시 잡아먹고 다시 급락을 해요. 양봉이 나오고 급락형 패턴 또 나오죠. 또다시 이 7일 안에 결정되는 이 봉이 19일 날 끝나는 봉 안에서 또 방향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이다 하락이다 일부 코인들을 가지고 평가하기도 힘들고요. 특정 코인들이 오른다고 해도 결국은 월봉으로 보면 결국 다시 횡보하는 봉으로 낮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섣불리 투자하기보다는 8월의 투자도 제가 어땠죠? 매수 끝까지 안 한다 했어요. 그리고 다 상승한다고 했을 때도 저는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결론만 보면 또 그 봉이 나왔거든요. 결국 이 8월의 봉도 잘 보세요. 상승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꼬라박았어요. 주봉 잘 볼게요. 8월 잘 보시면 15부터 역전됐죠. 8월 15, 20부터 전세 역전됐어요. 이때까지는 월초는 상승하다가요. 월 말 되니까 곤두박질 섰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상승 패턴 잘 보면 월 초까지는 8월에 했던 거 다시 회귀하다가 또다시 2분의 1을 그냥 한 큐에 내려봤죠. 그리고 다시 이제 15일이 남았어요.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저는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맞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10월에 내가 최소한의 리스크를 가지고 손익비를 챙길 수 있는지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잘 판단하시고요. 머지 업그레이드는 이제 24시간 앞으로 다가왔고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 내가 어떤 매매를 하고 있을지 정확하게 이 불안한 투심을 잡아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시대를 지킬 건 늘 누구밖에 본인 자신밖에 없다. 이 말 명심하시고요. 오늘도 수요일 먼저 투심 잡고 금요일에는 어떻게 제가 흘러갈지 한번 종합적으로 뉴스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고요. 누가 봐도 강원도 사람인 이진환이 서울 사람들 앞에서 오늘 브리핑 좀 해봤습니다. 띠띠빵빵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소통방 입장은 영상 하단 링크 참가만 보내주시면 모두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교육자료 이런 것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어요. 참가하실 분은 참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은 뭐다? 숏으로 많은 수익이 나는 달이다. 어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감사합니다.